이어서 파트 6. 특허 또는 특허권이라는 것은 파트 5에서 배울 건데요. 특허 발명, 이게 특허받은 청구범위였었죠.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면 그 누군가를 정당 권한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정당이 정당이고 권한이라는 게 권리의 원천, 그런 걸 할 수 있는 원천, 근거. 정당 권한이 실시권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특허권자한테 돈 내고 나 이거 쓰는 거 다 계약했는데 이게 정당 권한이 있다고. 나 막 쓰는데 이게 정당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 권한 없는 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발명 써갖고 대단한 효과 누리는 거, 사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입문 강의에서는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실시행위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판매입니다. 판매. 특허는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나만 팔고 싶다는 거예요. 남이 팔고 있는 거, 그걸 침해라고 합니다. 난 독점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내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졌다. 그게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표현을 해요. 특허권이 침해가 되면 특허법은 특허권을 보호해 주려고, 얘 대단한 거 공개했는데 도와줘야죠.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공개해 줬는데 해주려고 뭔가 권리를 더 만들어줬습니다. 특허권자한테 너는 이런 거 더 요구할 수 있을 더 만들어줬어요. 그게 1, 2, 3. 침해금지 청구권. 이것은 너 팔지 마, 너 그만해, 하지 마, 당장 멈춰 얘기하는 거고, 안 멈추면은 법원에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고 국가공권력인 집행관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님 모셔갖고 다 뺏어가는 거지. 그만하라고. 그게 침해금지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원래는 그 청구범위에 써 있는 거 나만 현실화해갖고 나만 팔아갖고 나만 돈 벌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갖고 짝퉁 발명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산 사람들의 돈은 원래 내 수익이잖아요. 내 거 사야 되니까. 그걸 내 매출 감소라고 합니다. 짝퉁 발명자들이 짝퉁 발명을 팔면은 내 매출이 감소된다고 표현해요.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한테. 그래서 침해자가 번 돈 다 내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네가 번 돈 다 내놔. 너 왜 돈 벌고 있냐? 이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돈 내놔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국가공권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법원에다 소송 건 다음에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 걸어버리는 거예요. 경매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돈 다 뺏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회복 청구권은 약간 상표적 개념 생각하셔도 좋은데, 진퉁 발명보다 짝퉁 발명이 뭔가 효과가 안 좋아요. 진퉁은 뭐 좀 잘 만들었는데 짝퉁 막 조악하게 만들어서 망가지고, 근데 소비자들이 짝퉁 발명 산 다음에 뭐야 이거 진퉁 이거 정말 별로네 라고 오해하는 거. 그거 사실 진퉁 아닌데. 그래서
짝퉁 발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내 제품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신용이 실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실추된 것을 회복시켜라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다가 광고 때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누구누구가 판 것은 그 특허권자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판 거니까 이걸 신용 회복이라고 합니다. 침해 금지, 손해배상, 신용 회복할 수 있는 권리들, 권리는 요구라고 했었죠. 요구 사항들을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거를 파트 6에서 배우게 돼요. 특허권에는 배타적인 성질이 있고요. 나만 써야지 남들은 못 씁니다.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근데 그 배타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 있어요. 남들한테 야, 넌 못 써, 이걸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배타권이 침해됐을 때, 그러니까 남들은 못 쓰게 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권리 침해라고 하는데, 그때 민사라는 것은 민법에서 아마 어제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 대 개인의 일을 민사라고 해요. 백성민인가요? 백성의 일사인가? 백성들 간의 일, 민사라 하고, 형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냥 강제로 하는 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와갖고 잡아가는 걸 이제 형사라고 하는데, 침해 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하는 것을 민사라고 합니다. 둘 간에 처리하라고. 그래서 둘 간에 그만하고, 둘 간에 돈 내놓고, 둘 간에 그 신문에다가 쓰라고, 둘 간의 일을 민사. 그다음에 입증 책임이라는 건 나중에 하고요. 형사는 아예 국가에서 등장해서 특허 침해하면 징역하고 벌금 때려버립니다. 그게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때려버려요. 국가에서 때려버리는 거지. 특허권자가 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거. 그걸 형사라고 합니다. 민사와 형사 조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 이제 특허법이 또 어려워지는 게, 민사 조치 배울 때 이거 권리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권리들을 또 국가 공권력 투입시키는 절차가 내가 소송 절차라고 그랬었죠. 그 법원 절차를 또 그때 또 배워요. 그러니까 특허청과 심판원 절차 이외에 법원 절차가 또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또 양이 방대해지고, 게다가 우리는 형법 내용도 배웁니다. 이거 아예 1차 과목이 없는 거죠, 형법이. 근데 우리는 형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특허법에 쟁점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입문 단계에서 많이 혼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형벌까지 배우게 됩니다. 형벌. 여러분들이 고객이 와서 저 경찰서에서 무슨 서류 하나 날라왔는데 저보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요. 뭐 이런 거 이제 상담 받게도 돼요. 그게 이거지, 침해해갖고 조사받는 형벌로 경찰서 오라고 한다고요.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이제 또 상담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 비밀유지 명령이라는 게 그냥 단어만 들어두면 되는데, 이게 법원 소송 절차에서 진행하는 어떤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청 절차, 심판원 절차가 아니라 여기 요 교대에 있는 저런 법원 절차라고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 또 법원 절차에 대해서 일반법이 민사소송법이고 2차 과목에 있긴 있는데 1차에서 아무런 베이스 없이 특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1차 과목에 민사소송법이 없어갖고 접근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론은 2차에서 빼고 1차 특허법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은 특허법에서 좀 다뤄드릴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2차 민사 과목에서 또 도움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기타 벌칙은 여기 이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배우고, 특허권 침해 말고 다른 형벌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에서 특허받지 않았는데 특허받았다고 간판 걸면 그걸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특허받은 거면 특허 표시, 특허 안 받았는데 특허받았다고 하면 허위 표시. 허위 표시하면 국민을 기망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잡아갑니다. 그런 벌칙들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고요. 형벌. 제 동기 두 분이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검찰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벌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그쪽인데, 이걸 동영상을 해도 되나? 이 지식에 대해서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변리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문식 이런 걸로 해서 대검찰청에도 그 당시에는 변리사가 3분 계셨었어요. 벌칙도 배우게 돼요. 과태료는 돈 들어가는 거.
또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트 7인데 얘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고 용어만 익숙해져도 충분히 우리 현재 인문 강의에서는 성공인데, 특허권자는 침해 상황이 있었을 때는 법원 가서, 뭐 여기 교대에 있는 그런 법원 가서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소송도 실적으로 다 변리사님들이 합니다. 서면을 다 변리사님이 하고 모든 걸 다 변리사님이 한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와갖고 우리 특허법이 쉽지가 않은 건데, 소송 절차는 빠르면 6개월 걸려요. 판결문 나올 때까지. 근데 6개월 동안 그러면 침해자 계속 그 집행관님 못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하지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을 안 들어. 그럼 나 집행관님 데려와야지 해갖고 소송 거는 거라고. 근데 소송이 끝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그럼 그때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부글부글 하잖아요. 더 빨리 집행관님 모셔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또 공부해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시험 범위에. 이 우리 시험 범위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출제되고 있어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가처분이라는 절차도 있어요. 이거 법원 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서면 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침해금지 들어갈 때 손해배상 같이 들어갑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이 집어넣어요. 돈 내놔. 너 당장 멈추고 그동안 했던 건 돈 내놔. 얘는 소송으로 갑니다. 가처분은 여기서만 하고요. 소송으로. 그 다음에 신용회복은 제가 실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뭐 실추된 신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받으면 됐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침해자이죠. 사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침해자 쪽에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미리 특허에 대해서 알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거 저라면 이거 죽일 수 있어요. 변리사한테 얘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변리사한테 회사의 사활을 걸고 너 진짜 죽여라. 근데 죽이는데 1년 이상 걸려요. 내가 지금 팔게. 니 죽여. 너랑 나랑 생사를 같이 하자. 그런 게 대다수입니다. 변리사 말 믿고 그냥 팔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리사 말대로 안 되면 그 회사도 엄청나게 타격이고 변리사도 많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무효심만 걸고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여기서 이거 와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절차와 심판원에서 이 절차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특허권자가 이겨. 큰일 나는 거고, 여기서 얘가 이겨. 그럼 특허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은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침해자가 이기는 거고. 특허 침해 분쟁이 나오면 무조건 절차가 두 개가 진행이 됩니다. 법원 절차와 심판 절차가. 이건 심판원 가서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몰랐다가 당하면은 후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특허 무효 심판. 어쨌거나 특허 무효가 되면 특허권이 없어져 버려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려갖고 이걸 특허 무효 심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건 뭐냐면 특허받은 청구 범위 써있는 발명이 문장적으로 A 플러스 B라고 써있어요. A랑 B랑 합친 거. 근데 침해 쪽에서는 A를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A 다시에다 B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하고 좀 다르잖아. 다른데 이렇게 달랐을 때 저걸 과연 특허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특허 발명이라고 안 보는지, 특허 발명의 권리의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좀 요청하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걸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하지만 심판원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밥만 먹고 하는 게 저런 권리범위 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원 가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청구 범위가 A 플러스 B인데 침해자가 A 플러스 B만 들고 있어. 그러면 특허권자는 이런 거 소송 걸고 침해자는 무효심판 거는 거야. 그 다음에 청구 범위 A 플러스 B인데 침해자가 A 다시 플러스 B 하고 있어. 그럼 특허권자는 요거 걸고 침해자는 저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 거는 거야. 사실 권리범위 심판하고 법원 소송하고 똑같은 절차인데 여기 가도 전문가다 보니까 여기 가서 또 걸어요.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두 개가 진행돼요. 그리고 우리가 둘 다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게 법원 절차와 심판원 절차예요. 이걸 소송이라고 하고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얘는 자세한 내용이 민사소송법에 있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고 했었죠. 특허만의 특별한 규정이 특허법에 조금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법 배우고 나서 특허법을 배우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민사소송법이 2차 과목이고 1차 과목이 없다 보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 특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만 좀 전달드리고 그 다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한계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골머리 싸거나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 관련된 것은 특허법에 있고요. 뭐가 있냐면 이걸 절차라 그러는데 소송 절차에 관한 거, 심판 절차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짬뽕에서 다 배운다고.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메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메인인데 그거 말고도 몇 개가 좀 더 있어요. 나머지 심판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민사소송 절차, 침해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금 청구 여기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는데 그냥 얘기만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판결을 3세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대법원 위에 상급법원 더 만들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 시행 안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3세판이에요. 그래서 한 판, 두 판, 마지막이 대법원. 그걸 우리가 그 판단한다는 걸 심심 그래. 심리한다, 뭐 심판한다, 심심거리거든요. 한 번 판단 1심, 두 번 판단 2심, 세 번째 끝판왕 대법원. 를 가는데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3세판 갑니다. 첫 바타 심판 가고 두 번째 바타는 법원 가야 돼요. 그걸 특허법원이라고 합니다. 끝판왕은 무조건 대법원이고 얘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 특허법원. 이 특허법원이 좀 이상하네요. 특허법원이 여기서 나오는 민사소송법 적용하는 법원하고도 조금 다른 게 있고 왜 그러냐면
심판원이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아직 특허청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법원을 행정법원이라고 해요. 그건 또 행정소송법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다르다고. 이거 또 배워야 돼. 이거 소송 절차도 여러 가지 소송 절차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 책에도 나눠드릴 거니까. 우리가 배우는 절차라는 게 특허청 절차, 심판 절차, 소송 절차가 있는데 소송 절차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가 있구나 라는 생각하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이건 그냥 듣고 어렵겠구나라고 예상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 2심이라고 써놨죠? 이게 지금 일반 민사소송 라인인데 이게 민사소송법 얘기인 거고 제가 기초적인 것만 전달해드리고 공부한다 했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봤다가 처음에는 일반 법원에서 있었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특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욕을 먹냐면 무슨 분쟁이 생기면 법원 절차하고 심판 절차하고 같이 한다 그랬죠. 여기서 O라고 했는데 여기는 X라고 하면은 둘이 이상해지는 거야. 같은 절차인데 누군 O라고 누군 X라고. 특히나 이게 특허청에서는 대대적인 신문기사도 냈습니다. 법원에서 잘못 판단해서 우리는 X라고 한 걸 법원이 O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신문기사까지 크게 냈어요.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리뉴얼을 했습니다. 리뉴얼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두 번째 빠따를 원래 일반 법원에서 있었는데 그거 바꿔버렸어요. 이거 특허법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얘 사건의 특허법원 내용도 있고 얘 사건의 특허법원 내용도 있는 거야. 이거 상황 파악 잘 구분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는 특허의 전문적인 법원인데 거기에 민사사건도 있고요. 심판사건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걸 더 메인으로 공부하긴 할 건데 혼란이 없어야 된다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도 있어요. 이제 상표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화이자의 엄청나게 유명한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약치고는 조금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색깔을 되게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되게 특이하게 하고요. 이 약의 색깔과 모양에 신경을 한번 디자인적으로 써봤어요. 근데 국내 모 제약회사가 뭘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화이자에서 내 거 침해다. 그래서 소송 걸고 그다음에 심판도 같이 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쟁이 났었죠. 그랬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랑 여기랑 판단이 막 갈려갖고 누가 하나 또 쪽 먹겠다 이런 게 또 나왔었어요. 그게 지금 특허에서의 절차예요. 법원 절차, 심판 절차에 계속 경쟁 관계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판례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쟁에서 비롯된 판결 문구들이 또 있거든요. 나중에 판례 강의 한 8월쯤에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파트 7 심판과 소송입니다. 저기까지 하면은 특허권 이후 단계도 끝난 거고 파트 5에서 특허권 실시권 질권에 대한 실체적 내용, 파트 6에서 특허권이 침해됐을 때 또 실체적 내용, 파트 7에서 절차적 내용, 심판과 소송 이러면 특허법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이것은 국제적으로 추론하는 거 국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매년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조약이라는 게 많은 조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이 파리 조약, WTO, PCT라고 했는데 최근 한 7년 정도는 PCT만 나오시더라고요. PCT만.
PCT만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파리-조약 WT가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PCT는 무조건 100% 출제되는 건데 근데 PCT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하위 법령이 있습니다. PCT 규칙이라고. 근데 그 PCT 규칙이라는 게 A4로 프린트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PCT 규칙으로 만약에 강의가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려요. 미궁에 빠져버리면 그런 이제 마인드를 먹게 됩니다. 나 이거 그냥 안 풀고 만다. 마치 이제 아까 제가 상담을 잠깐 뭐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자연과학이 여러분들 목표 점수는 70점으로 가셔야 되는데 100점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버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난 특허는 무조건 100점 목표로 가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PCT는 난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PCT야말로 정말로 제가 드리는 그 범위와 제가 드리는 내용에 철저하게 믿고 저하고만 가셔야 됩니다. 저는 PCT 규칙을 다 빼버릴 겁니다. 빼버리고 PCT에서 중요한 내용만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미궁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쪽만 좀 따라오세요.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그냥 낭떨어지니까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나라 특허청 와서 이제 출원하는 건데 이거는 수리관청이라고 있어요. 수리가 서류를 수리한다. 이게 저 한문인데 수리의 반대말이 빠꾸한다. 반려예요. 빠꾸가 발려, 받아들인다가 수리. 서류를 수리하는 관청. 관청이라는 게 전 세계 동맹국의 특허청을 관청이라고 해요. 관청. 국가기관을 관청이라고 합니다. 이 수리관청이 우리나라 특허청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동맹국의 특허청이니까. 거기 가서 PCT 출원 절차를 받습니다. 이걸 국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관기관이 와이퍼입니다. 월드 인텔렉처 프로퍼티 오피스인가? 고양이선인가요?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고양이들하고 같이 노셔도 돼요. 여기가 고양이들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인마이제이 그 1호점 다니는 분들은 항상 고양이랑 같이 노는 분들이 계셨어요. 매년. 가서 먹을 거 주고 놀고 있더라고요.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좋아요. 뭔 소린지는 나중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면 알 겁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외롭거든요. 고양이하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 여기 고양이들이 가끔 가다가 대화하기 심심할 때는 자동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고양이들하고 노시면 와이퍼가 주관기관인데 이거 이제 유엔 산하기관 중 하나라고 했었고요. 근데 와이퍼가 전 세계 출원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동맹국 특허청한테 부탁 좀 합니다. 나 방식 심사 좀 해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있는데 너네가 좀 한 번만 좀 도와줘. 그래서 와이퍼 스타일로 출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PCT 출원서에 여긴 명세서라는 단어를 안 써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 도면, 요약서. 그리고 저기 이제 스위스에 있어 스위스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꽤 비싸 이게. 스위스 프랑으로 내야 1030 스위스 프랑인가? 저 환율에서 줘야 돼요. 환전해서. 꽤 비쌉니다. 와이퍼가 원하는 스타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와이퍼에서 이미 포맷은 다 줬어요. 그 목차 포맷은.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와이퍼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동맹국 특허청들한테 업무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걸 수리관청이라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파트 1. 와이퍼 스타일로 방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 그래서 잘 안 됐으면 뭐 반려하고 무효하고 비슷한 게 여기도 있어요. 그게 파트 1.
그 다음에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심사 들어가. 무조건 심사와 공개가 특징이라 했잖아요. 특허제도는. 전 세계 웬만하면 다 심사와 공개를 하거든요. 여기도 심사와 공개가 들어가. 그게 국제조사기관 하는 데서 국제조사랍니다. 이게 심사야. 저게 전 세계적으로 거주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산업성인간수 신규진보성 똑같다 그랬죠? 딱 그것만 봐. 나머지는 어차피 나라마다 다르니까 볼 필요가 없지. 산업성인간수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국제조사기관에서 심사를 해주고 이쪽 국제조사기관도 와이퍼가 할 수는 없잖아요. 와이퍼가 어떻게 전 세계권을 다 해. 그래서 동맹국 특허청 중에서 야 니네 나라는 참 심사 잘한다. 너네 나라 심사 결과는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정해둔 몇 개 심사 특허청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특허청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부탁해서 그들이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건 와이퍼에서 직접 해. 이건 이제 페이턴트 스코프라고 사이트, 와이퍼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 공개합니다. 여기 약간 추론 공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고 공개. 그리고 국제 단계에서 자세한 건 나 기본 강의 들어가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개판으로 나와 심사 결과가 막 신규성 없고 뭐 하여튼 너무 이상한 발명이래 막 그렇게 나오면 가슴 아프니까 한 번 더 심사 딴 데 가서 더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국제 예비 심사라고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안 해. 이거 잘 안 해. 이것만 하고 끝내지 굳이 국제 단계에서 계속 심사받지 않습니다. 여기가 파트 2. 국제 단계에서 심사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PC 출원인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번만 서류를 내면 동맹국에서 출원일자가 다 확보되는 거예요. 그게 PC 출원입니다. 한국 가서 한국에 출원하고 미국 가서 미국에 출원하고 중국 가서 중국에 출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C 쪽으로 한 번 출원하면 한국, 미국, 중국이 다 출원일자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걸 PC 출원이라고 한다고. 이 출원일자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는 원하는 나라들 들어가야 돼. 그걸 진입이라고 합니다. 지정관청이라고 해서 PET 출원할 때 야, 이 동맹국들에서 나 출원일자 다 인정을 해줘라. 그 동맹국들을 지정합니다. 그걸 지정국이라 그래. 그 지정국의 특허청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파트 3. 진입한다는 게 요 출원서를 그 나라가 원하는 방식과 포맷으로 그때 다시 또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원하는 결국 출원서는 또 내는 거잖아.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나라마다 원하는 출원서의 포맷이 달라요. 특히나 언어가 다릅니다. 그거를 하나의 출원일자 때 다 하기가 힘들어. 또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한국 특허청 포맷, 중국 특허청 포맷, 일본 특허청 포맷 어떻게 한 날짜에 한 번에 준비를 합니까? 서식의 준비에 있어서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원일자는 미리 확보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의 서식으로 출원일자 확보하고 그 나라들이 원하는 서식은 천천히 내게 해주는 거. 이게 PC 출원의 취지예요. 근데 모든 나라에서 2020년 3월 5일 날 출원일자를 다 받고 싶어. 근데 고전적으로 한국에서도 3월 5일, 중국에서도 3월 5일, 일본에서도 3월 5일 이렇게 서면 내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럼 그냥 PCT로 한 번에 내고 여기서 원하는 서식대로 하나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잖아. 3월 한 번 내고 나중에 그 나라 가서 그 나라가 원하는 서식을 나중에 내. 천천히 내도 돼. 이게 PET 출원이라고. 해외 동맹국 국민들이 출원일자를 쉽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여기 가서 그 나라가 원하는 포맷 다시 내면 돼요. 내고 결국 특허는 나라별로 주는 겁니다. 그 나라 들어가서 다시 심사와 공개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출원한 거하고 좀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그걸 특례라 그래. 특별한 예외 규정.
특별한 예외 규정 적용해서 그 나라에서 심사와 공개를 진행하고 특허권을 줍니다. 여기를 파트 4. PC는 파트 1, 2, 3, 4로 단계를 나눠서 접근을 할 겁니다. 1, 2, 3, 4로 나눈 이유도 1, 2, 3, 4의 성격이 다 달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서 제가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완에 해당하는 수리관청이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특허청도 있고 일본 특허청도 있고 중국 특허청도 있고 수많은 특허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한국 특허청에서 파트 1 하는 것만 공부할 겁니다. 일본 특허청 가서 파트 1 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파트 3도 여러 가지 지정관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들어가도 일본 들어가고 미국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들어온 것만 공부할 겁니다. 파트 3에서는 한국을 지정관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파트 4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약은 모든 나라가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가 한국일 때만 나오니까 조약의 기본적 개념과 한국일 때만 공부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PCT 규칙의 지엽적인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파트 1 수리 절차, 파트 2 국제 단계, 파트 3가 진입, 파트 4가 진입하고 나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특허받는 거. PCT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을 했습니다. 입문 강의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와 암기가 수반되는 것을 목표로 한 강의는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할 기본 강의에서 용어에 대한 거부감만 조금만 줄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습이나 특별한 회독이라는 게 여러 번 있는 거 회독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필기자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문 강의에서 전부 다 이제 개념이 완벽하게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개념 잡는 건 기본 강의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